그분은 좀 어떤 분이었나요? 어 일단 방송에서 보여지는 면과 실제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가 너무 달라서 글을 올리신 다음에 네, 그런 부분이 그분으로부터 좀 연락을 좀 무서웠던 것 받으셨어요?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일 통영 이진호입니다. 1세대 아이돌 대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습생의 폭로글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두 번째, 세 번째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연습생이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면서 이 사안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까지 추가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연습생이 사과를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안을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과정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네이트판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생생한 기억들을 올렸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 건물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그리고 촬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많은 대중들을 경악해 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대체 어떤 목적으로 글을 올린 걸까요?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최고의 아이돌 대표님에 대한 그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글을 올리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제가 그 회사에서 좀 근무한 기간은 짧긴 한데 네. 그 짧은 그 시간이 진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되게 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제가 힘도 없고 그런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용기를 먼저 내준 연습생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네, 글을 쓰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런데도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나요? 아, 아무래도 원하지 않아도 뭐 뉴스나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잊을만 하면 또 기억이 나고 좀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 쓰신 글에서 보면 네. 네. 음식은 물론 물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었나요? 제가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야외 촬영이 여러 번 있진 않았었는데 네. 그날은 되게 엄청 덥고 힘들어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 사건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그날은 저희가 이제 첫날은 뭔가 이렇게 촬영하시는 주최 측 스태프들도 정신이 없어서 네. 좀 못 챙겨주신 것도 있고 저희도 못 챙겨갔었는데 이제 둘째 날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챙길 수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제지를 하셨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지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뭔가 회사 경비를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일일이 다 컨펌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거 살 때도 저희 거기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못 사니까 물이랑 먹을 것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물은 사지 말고 가서 다른 팀한테 얻어 마시고 간식만 조금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물을 못 샀죠. 물이나 간식은 굉장히 좀 비용이 높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비용은 그냥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네, 그랬어요.
또 쓰신 걸 보니까 좀 네. A 대표님이 "무거운 가방을 들게 했다. 네. 그리고 촬영 중 양말을 벗어서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가방 그 무거운 이제 배낭 같은 거를 들고 오셨어요. 그때가 뭐 이제 오프로드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어 필요하신 물건들을 넣어 갖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촬영 중에 갑자기 벗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뭐 어딘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깨끗한 곳에. 근데 계속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러워질까 봐? 네. 거기가 좀 진흙이랑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안전하게 올려놓으려면 올려놓을 만한 공간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고 서 있으라고 해서 가방도 엄청 무거웠고 크고 네 그래서 힘들었죠. 양말은 왜 벗어 던지신 거예요? 그때 뭐 촬영 중에 뭔가 이렇게 그런 미션 같은 거 하면서 네 미션 중에 양말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급하게 벗으면서 이제 집어 던지셨죠. 약간 "주워 가라." 이런 느낌으로. 아 바로 앞에. 네.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건물에서 이제 비가 샜을 때 거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있는 사무실이었고 네 지하였는데 네 물이 정말 되게 많이 찼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 가지고 직원들이 일단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보이는 전기 코드는 다 뽑고 이제 연락드리고 계속 뭐 이제 몇 시간 동안 물을 퍼냈었죠. 이 건물주에게 거짓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네. 시키셨다는 글을 올렸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하라고 좀 강요를 하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모두 경황이 없으니까 왜 물이 찼는지를 몰랐어요. 그래 갖고 이제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는 "이거는 건물주의 잘못이다. 건물주가 건물을 이제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전화 내용 증명 써서 보내고 전화해서 일단 내용 얘기하고 따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건물주가 이제 그런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무실에 이제 임차로 들어오시면서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떤 배수구 같은 데가 막혔어 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은 그렇게 찰 수밖에 없게 공사가 잘못되었대요. 네.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뭐 그거 따로 배수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계 같은 걸 설치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 설치해 주고 대표님이랑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절대 이거 전원은 끄면 안 된다고 전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CCTV를 확인을 해 보자." 했더니 CCTV 확인하자는 제 얘기는 이제 그냥 무시하시고 네 그냥 전화해서 "네가 꼽혀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CCTV는 확인을 못 해 보셨던 거죠? 그쵸. 대표님이 안 해 주시면 저희는 할 권한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안이 네. 행사 진행 과정에서 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네.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그때 이제 어쨌든 그 행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저희도 되게 죄송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표님이 원했던 그런 행사 조건에 맞지 않는 곳을 개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표님도 알고 계셨고 저희가 좀 궁금했던 게 대표님이 원했던 행사 조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행사 수용 인원이라던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공간이 이제 그 원했던 조건에 비해 협소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 말고는 개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컨펌 받고 진행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 초대했던 손님들이 이렇게 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보통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또 몰리시고 해가지고 좀 앉을 곳도 못 찾고 이러셨던 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초대하신 입장에서 좀 난처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죄송스러웠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에 맞는 그 대관치를 얻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비용을 안 내고 그냥 협찬으로 대관을 받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네. 기부 행사였고 해서. 음. 그래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대관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컨디션이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을 다 그럼 보고를 A 대표님에게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좀 이제 이 책임 소지의 문제가 있긴 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공개적인 모욕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공개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되게 들었을 때 충격적이고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있는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또 이렇게 진짜 고개 숙여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상황에서는 했거든요. 네. 어떤 그래서 말 뭐 들으신 거예요 그때? 그 대표님한테 뭐 하는 얘기였는데 저희 음.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실수해서 뭐 일을 망쳐서 뭐 정말 뭐 부끄럽고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다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막 멍청하다고 이렇게 멍청한 애들을 본 적이 없다. 진짜 벌레만도 못한다 니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좀 사과를 하거나 좀 네. 약간 달래줄 만한 그 제스처를 좀 취하셨나요, 그분께서? 아니요. 그냥 진짜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네. 결국 그런 일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사직을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분에게 좀 어필을 하거나 문제 네. 제기를 하신 한 적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씩 초반에는 있었는데 비 왔을 때 그 콘센트 꼽혀 있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을 때도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했다가 엄청 이제 욕을 먹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사직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었어요? 그만두기로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제 폭로를 하신 분께서는 보시는 그분은 좀 어떤 분이었나요? 어, 일단 방송에서 보여지는 면과 실제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가 너무 달라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글을 올리신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연락을 좀 받으셨어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쯤 전화랑 문자가 왔었더라고요. 뭐라고 왔던가요? 그냥 사실 퇴사하고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문자로 그냥 잘 지내지? 통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제 글을 올린 이유가 네. 그분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시고 싶어서인 건가요? 아니요. 사과를 받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어, 일단 뭐 그분한테 뭐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지금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키워진 자녀들이나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또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한다는 게 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분께서 이제 만나자고 제의를 하셔도 좀 만날 생각이 혹시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무섭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은 좀 글을 올리신 이유는 좀 어떠세요? 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겁도 나고 아무래도 지켜야 할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뭐 후회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좀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이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이제
아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예 이제 그 일 이후로는 아예 그냥 엔터업계를 떠나신 거예요? 네. 워낙에 이제 엔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을 이제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으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